10월 31일입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제 확인차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가겠다라는 이제 몇 가지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 목표로 세계적인 수준의 급행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수차례 들여보셨던 얘기일 겁니다. 최대한 이제 신도시죠. 2기 신도시가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좀 소외돼 있고 이제 실패한 교통망 때문에 배드타운으로 전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망을 좀 이제 연계를 해서 도심까지 출퇴근을 좀 쉽게 만들겠다라는 구상으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이제 GTX 노선이죠. GTX 노선을 신도시와 신도시를 연결하게끔,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업무지구가 가운데 있는 그 업무지구 쪽으로 연결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최종 목표였고요. 신안산선 GTX A 노선은 지금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신안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개통일까지 차질 없이 우선은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발표였습니다. 현재 이제 GTX B 노선, C 노선은 작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통과를 했고요. 이 노선도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거나 착공일이 최소한은 이제 미뤄지지 않겠다라는 게 정부의 발표입니다. 철도 노선이 현재는 이제 지하철 노선 9호선을 제외하면 급행 노선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 급행 노선 비율을 현행 이제 16% 정도에서 33%까지 늘려서 최대한 업무지구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광역버스를 늘린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역 노선도 늘려서 이제 광역 노선과 광역 버스를 통해서 GTX 쪽으로 연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도심 쪽으로 직접 들어오게끔 하는 최대한 빠른 버스 노선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가 좀 신선한 내용입니다. 주요 거점에서 환승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환승센터라는 게 결국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버스 터미널 같은 종합 터미널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대심도 터널이 지나가는 이제 GTX 노선과 연계해서 최대한 이제 버스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안쪽에서 다른 업무지구 쪽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끔 환승센터를 각 주요 거점에 이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주요 거점이라는 얘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은 나중에 어느 지역이 이제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가 되고 사람이 몰려드는 지역인지 아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서 서부에서 동부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검토라는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소문에 불과한 얘기긴 하지만 이 소문 단계에서 어떤 부동산 투자를 이제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지금 확정이 된 거냐, 들어가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 급행지역 수혜 지역이라는 게 검단 신도시, 인천의 이제 신도시죠. 그리고 하남의 이제 교산지구까지 연결하는 쪽으로 혹시나 이제 9호선의 밑에 똑같은 광역철도 노선을 최대한 비슷한 노선으로 짜서 운행할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선은 이제 소문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보면은 교통부의 이제 발표는 이겁니다. 주요 거점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을 최종적으로 전체 구축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요 거점이라는 이제 지점에서 바라보자면 파주 운정 신도시 퀸텍스 대곡, 의정부 위에 이제 잘리긴 했지만 양주 덕정, 평묘평 별내 마석, 그다음에 용인, 광교, 수원, 부평, 인천, 송도에서 환승센터를 1차적으로 구축을 하고 이쪽에서 GTX를 이용해서 도심권으로 이동하게끔 하겠다. 당연히 이 거점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겠죠. 이 거점 중심으로 우선 호재거리가 1차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이제 유재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DMC, 강일, 선바위, 청계산 입구 등 이 서울 접경, 경기도와 서울 접경에서 환승센터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이 안쪽으로 혹은 다른 쪽 거점까지 움직이기가 용이하게끔 환승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도 연계형, 우선은 1차적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승센터, 2차적으로는 회차형.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이동이 가능하면 이 안쪽에서 이쪽으로 가든 움직이게끔 하겠다는 환승센터, 회차형 환승센터. 그 안쪽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모든 인프라를 안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승센터를 이 도심 안쪽에 구축을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도심 안쪽 모두 아시다시피
청량리, 서울, 여의도, 사당, 강남, 삼성, 잠실입니다. 이미 더블 역세권 혹은 트리플 역세권이 지금 구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인프라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환승센터를 새로 구축을 하겠다는 발표입니다. 굉장히 큰 호재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투자의 중심은 맞습니다. 언제나 도심 아니면 강남인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온갖 규제에도 불구하고 5달 동안 거의 한 22개월째 지금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울 안쪽에 누구나 돈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투자 방법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서울 안쪽에 아파트 투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디다 그럼 서울 안쪽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투자 방법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미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모든 지도 안에 서울시의 통 개발 계획이 다 거의 다 나와 있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 지도 안에서 우리가 투자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하고 가장 이제 장기적으로 보든 단기적으로 보든 나한테 맞는 투자처를 찾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서울시 추후 10년 개발 계획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면은 어느 부분을 통해서라도 언제든지 알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자를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꼭 하고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이 지역 좋아진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만 믿고 섣불리 투자하셨다가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신데 본인이 공부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득을 보실 수 없는 게 부동산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 10년 개발 계획을 찾아보고 두 번째는 이미 가격이 올라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지역 그런 지역에 추가 상승을 노린다. 그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추가 상승이 된다 하더라도 매도 타이밍도 쉽게 잡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 들어간 만큼 수익률을 따져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 수익률이 10억을 묻어놓고 1억이 올랐다고 해서 당장 팔 것인가. 그리고 안쪽에 이미 올라가 있는데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30억인데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갭 투자로 아파트 30억짜리를 샀는데 30억짜리가 33억이 될 건지 32억에서 저점으로 떨어질 건지 아니면 현상 유지가 2, 3년 동안 계속 될 건지 그거 자체가 시간이 리스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구축된 지역의 상승을 기대해서 대세 상승장을 따라가서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투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남들이 모르는 지역 오히려 남들이 알 수가 없고 이미 개발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쪽은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나는 그쪽 잘 모르는데 하는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는 투자가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좀 전에 드렸던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 향후에 주변 상황이 급변할 만한 장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볼품없지만 서울시 개발 계획에 따르면 전략 지역인 지역 그런 곳이 있습니다. 서울 천지 사방에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투자를 못합니다. 뉴스에서고 언론에서고 전부 다 이제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시장 정세만 파악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소액 투자라든지 어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는 저희가 전부 다 강남 아파트를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발품을 팔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이런 남들이 저평가하는 그런 지역에 큰 개발 호재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다고 해서 어떤 지역이 내가 점 찍어놨는데 이 지역 무조건 잘 되겠구나 하고 내가 몇 년 뒤에 팔아야지. GTX-A가 뭐 이제 착공이 들어갔는데 2023년에 완공이 된다고 완공되고 나면 좋아질 테니 언제고 팔아야겠다 하고 매도 시점을 지금부터 잡으셔서는 절대 힘들겠죠. 왜냐하면 모든 개발 계획은 수립부터 완성까지 시간과의 싸움이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개발 계획이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 주민들 동의 얻어서 이제 조합 차려서 설립인가 내고 이런 과정까지는 사람의 동의가 제일 크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교통망을 뚫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됩니다. 그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은 그리고 또 예산만 있다고 가능한 것도 아니죠. 인력이 모자라게 되면은 개발 계획 언제까지 미뤄질지 저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큰 만큼
공사 대금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 투자를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게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총선 앞두고 GTX D 노선 같이 어떤 연장을 뭐 우리가 새로 이제 개발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얘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수표가 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투자하셔서 뭐 섣불리 먼저 가셔서 내가 확정을 짓고 판단하실 만한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결론은 비교적 소액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뭐 쌈짓돈 가지고 강남에 먼저 투자해라. 당연히 나중에 혜택을 보시겠죠. 하지만 비교적 소액으로 우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확정적인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좀 메리트가 있고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